관광 1번지, 강릉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주문진 시장은 어떨까요? 100% 자연산만 취급하는 주문진 어민수산시장을 비롯해서 지난해 말 새롭게 정비의 문을 연 수산물 좌판 풍물시장, 그리고 요즘 한창 가격이 내렸다는 킹크랩 시세는 어떤지 주문진 시장을 이끄는 상인들과 구경도 하고 싱싱한 해산물을 구입하는 관광객들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2년 전 타지에서 영월로 기른 후에 딸기를 키우면서 제2의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고 있는 오세영, 이면지 부부. 최근 영월군에서 시설채소 분야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겨울 딸기 재배를 시작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세영, 이면지 씨 부부의 귀농 이야기와 딸기 재배 현장을 함께 담아봤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강원도에서도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은 확진자를 확인 후 의심 환자들을 바로 자가격리 조치하는 등 발빠르게 확산 방지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침투로 인해 급변한 춘천 시내의 모습과 각 분야에서 확산 방지에 힘쓰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 26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수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집 밖에서의 이 사회생활이 상당 부분 멈췄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공연들이 미뤄지고 있고요. 스포츠는 무관중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 영화관 같은 곳 가면요. 텅 비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야외 활동, 취미 활동들의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근무를 집에서 하는 재택근무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자발적인 집콕으로 인해서 좀 우울하다,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마음에서 오는 그 우울함이 이렇게 소식에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국회가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요. 여러 나라에서 한국인들을 입국 금지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더해서 세계 증시가 대폭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의 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백신 7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 오늘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나를 격려하는 격려 백신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긍정의 힘이 면역력을 길러준다고 하잖아요. 긍정 백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손 씻기, 마스크 쓰기와 같은 실천을 하는 실천 백신 등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어떠한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끝이 난다는 이 긍정의 힘, 긍정 백신을 통해서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수요일 소식은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 365의 공식 인간 비타민 김기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웃을 일도 없고요. 참 모든 분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백신 중에서 전 개인적으로 긍정 백신과 희망 백신 오늘 제가 책임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첫 소식은 냄새가 솔솔 나요. 강릉 주문직에서 날라온 소식이라는 냄새가 솔솔 나요. 역시 강원 365 안방마님은요. 정보력이 남다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그럼요. 예. 아니, 저희가 왜 모르겠어요. 저희가 회도 좋아하고 바다도 이거 바다 색깔 아닙니까? 좋아하니까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면 일단 인정은 하겠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저처럼 좀 자주 가셔야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인정하십니까 좀? 어떻게 좀 밀리고 좀 진다는 생각이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오늘 기환 씨가 차려놓은 밥상에 저희는 숟가락만 탁 얹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 밥상 좀 크고 상다리가 휘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잘 차리셨나요? 그러면 제가 또 누굽니까? 지금 상다리 부러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또 강릉 주문진이 어떤 곳입니까? 싱싱한 횟감, 자연산 화로들이 발딱발딱거리는 그곳인데 지난해 말에 이 주문진 수산시장이 또 새롭게 또 아주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리뉴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주문진 수산시장 그 상인분들이 조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곳 모습은 어떨지 제가 주문진으로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팔딱거리는 화로 만나러 주문진으로 떠나보시죠. 나는야 바다의 왕
상자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강릉의 명소 주문진입니다. 이 주문진하면 주문진 수산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죠. 듣자 하니 이 주문진 수산시장이 최근에 새롭게 리뉴얼 됐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런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 주문진 수산시장이 혹시라도 좀 침체가 되진 않았을까, 그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가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 나왔습니다. 마침 이 주문진 수산시장 상인분들께서 저희 제작진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 파이팅 넘치는 기환 씨 좀 와서 좀 홍보 좀 하고, 좀 불러달라고 그런 주문 전화가 쇄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문진,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특별히 제 의상에 저런 거짓말 해도 주문진함을 되나요?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까 어떤 그 지나가는 여성분이 저한테 혹시 포세이돈 아니냐, 계속 그런 거짓말, 얘기를 계속 거짓말 하셨는데,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포세이돈 기환이와 함께 주문진 수산시장 투어 출발하시죠. 홍어를 기원하는 고깃배가 하루에도 수차례 오가는 곳. 주문진은 어민들과 싱싱한 해산물 그리고 관광객들로 늘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이죠. 야, 여기 말이죠. 그 수산물 좌판 풍물시장. 아니, 저 여기 몇 번 왔었거든요. 근데 언제 이렇게 신식 건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첫 번째 코스 여기부터 들어가 보시죠. 현대화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주문진항 수산물 좌판 풍물시장. 다소 낡고 허름했던 풍물시장이 폐단장을 했습니다. 11월 28일부터 아, 작년 11월에? 야, 처음 왔네, 바뀌고 나서는. 여기 되게 많네요, 여기서 생선이. 네. 여기 주로 뭘 팔아요? 다 팔아요. 있는 대로 우리 다 전국에서 다 팔아요. 바다에 나는 건 전부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요? 제 홍게, 네. 저기가 홍게 있고. 아, 제 지금 좌판 풍물시장 입구에서부터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시설이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정말 그야말로 현대화돼가지고 예전에 왔을 때도 물론 좋았습니다만 그때는 조금 이제 뭐 춥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건물 딱 이렇게 따뜻하게 쇼핑도 할 수 있고, 그죠? 너무 좋아졌네, 시설이. 시설 짱이다, 짱. 짱. 네, 킹 왕짱. 짱. 네. 와, 여기 게가 엄청 많네요. 홍게 대게. 홍게, 대게 다 있습니다. 대게가 되게 많죠? 아, 예. 아, 이게 되게 좋네요. 싱싱하네. 오, 눈 마주쳤어, 눈 마주쳤어. 살아. 이 아이템입니다. 야, 이게 진짜 홍게가 어쨌든 불그스름 해야 진짜 홍게 아니겠습니까? 아유, 이 구급을 한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도가, 그 뭐라 그럴까, 선명도가, 예, 엄청 나네. 신선하고 좋지요. 야, 이 매끈한 게, 예? 보세요. 살아있네. 아, 신선해. 요즘 많이 사러 오세요? 어때요? 요즘에 그 신종 때문에 손님이 좀 해요. 아,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요? 예. 많이 안 와요. 많이 안 와요. 아유, 요즘 속상하시는. 아니요. 뭐 세월이 그런데 어떻게 속상할 거 뭐 있어. 또 오시겠지 뭐 앞으로. 이미 긍정 백신 많이 되죠. 이렇게 해 살아야지. 어머니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좀 위로를 받네요. 아니, 저는 이 힘을 드리려고 이렇게 왔는데. 아니 뭐 시국이 이러는데 손님 안 오는 거 우리가 뭐 억지로 오라 하겠습니까? 어떡합니까? 뭐 또 끝나면 많이 오시겠지 뭐. 그러니까요. 야. 손님들 많아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시게. 야, 여기는, 어쩌지요? 뭐 지금 알도치 이런 거 참 고기 주문진 선지 알도치. 같은데? 네. 말꼬치, 대구. 대구, 와, 대구 진짜 크다. 나보다는 작아요. 고니도 있네요. 고니. 야, 이거 입장이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27년. 야, 이 주문진에서만. 예, 6년 왔어요. 여기는 오막이 다 있어요. 뭐 대게속부터 네. 지방값까지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에요. 한번 다녀보시면 굉장히 생산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국내산뿐만 아니라 뭐 수입산, 뭐 국내 바다를 다 옮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대로. 거짓말 살짝 보태 방금 전까지 펄떡이던 싱싱한 녀석을 눈여겨보는 손님. 이건 찌개. 아주 젊은 찌개는 보내줘요. 그렇죠. 칼칼하게. 주문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머님과 김기현 리포터의 협동 공략. 찌개 뭐 맛있어요. 이 손님 지갑을 열 것 같죠? 야, 박수. 강야로 와가지고. 네, 어떻게 오셨다고요? 강의하러 와가지고 경상도에서 아이고야, 경상도에서. 마산. 근데 이렇게 많이 사서 뭐 하시려고요? 치매 어머니 드려야지. 아, 어머니. 어머니 치매 싫어가지고
홍게 도루묵까지 어머님이 무척 좋아하시겠는데요. 주문진 수산시장 와보신 적 있으세요? 지나가면서 봤죠. 지나가면서 직접 들어보신 건 처음이고 마산 쪽도 근데 사실 바닷가 쪽이라 이런 시장도 많지 않습니까? 아 이게 없어요. 홍게가 없답니다. 저쪽에 홍게가 없대요. 그쵸? 한창 살이 꽉 찬 홍게는 달큰함이 가득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버리는데요. 겨울철 주문진 시장의 효자 중에 효자랍니다. 빛깔 보세요. 자, 이곳은 말이죠. 강릉 어민들이 직접 운영한다는 어민수산시장입니다. 근데 이곳에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100% 정말 99%도 아니에요. 100% 자연산만 판매한다는 겁니다. 제가 또 이런 데를 빠질 수 없겠죠. 바로 구경하러 가보시죠. 이야, 싱싱해. 입구에서부터 막, 예? 자연산. 이야, 난리 났네. 입구에서부터 그냥 생선 파티네, 생선 파티. 아유, 다 안녕하세요. 자연산이라는 거잖아요. 네. 인사 좀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지금 어민수산시장이 그 100% 자연산만 판매하기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예, 100% 자연산. 네. 외지 거도 안 되고 주문진산만. 아, 외지 것도 안 돼요? 네, 주문진. 양식 진짜 없어요? 양식 있으면 여기서 장사 전혀 못해요. 딱 문 닫아야 돼요. 여기 자연산이니까 네. 진짜 예. 믿고 먹을 수 있겠네요. 여기는 100% 1000% 자연산입니다. 1000%. 어머나,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면 진짜 찐이다, 찐. 네. 또 이 시장, 이 수산시장, 우와, 야, 말문이 막힌 야. 기환 씨. 야, 살아있네. 예. 와, 이 무슨 문어예요? 피문어, 피문어. 참문어. 얼마입니까, 요즘에? 요즘은 키로에 3만 원 하는데 그때 달라. 아, 그때 다르다. 네. 아, 그때 다르니까 그 시세는 오셔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MBC에서 왔어요. 어우, 그 양손 가득히 뭘 이렇게 들고 가세요? 홍게. 아이고야. 사모님이랑 같이 나오셨구나. 네. 잠깐만 저쪽으로 가시죠. 네. 아이고.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아니, 얼마치 하신 거예요, 지금? 10만 원. 10만 원이요? 네. 뭐 하시려고? 훌쩍 먹게. 짜먹게? 가족들 모였는데. 아이고, 저도 그 가족 모임에 껴도 될까요? 아니, 정말, 어디 분이세요, 근데? 네? 어디 분이세요? 아, 살기는 양양에 살아요. 양양. 여기 주문진에 좀 자주 오십니까? 자주 오죠.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아니, 능구 수산물 때 살아. 아, 이곳 좀 수산물은 좀 다릅니까, 확실히? 싱싱하니까. 싱싱하니까. 아이고야. 어머님이 좀 일단은 부끄러워. 배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싱싱하고. 싱싱하고. 네, 그냥 단골을 정해놓고 항상 와요. 아, 단골 가게가 있으시구나. 네. 아, 찐이네, 찐.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도 믿고 사니까 그냥 잘 아무래도- 주지 않을까요? 그 믿음이 있으신 거구나. 야, 뭐죠? 이게 무슨 보고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일보. 다 자연산 밀고. 아니, 보고도 굉장히 많네요. 네, 밀고, 아치고. 한복, 여러 가지 많아요. 보고가 또 이제 이 스태미나에 또 좋지 않습니까? 좋죠. 이 코로나19 또 이게 이제 안 걸리려면 사실 면역력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야, 근데 이게 뭐 복도 보고인데 지금 제가 그 광어 가자미인가? 가자미. 참가자미. 이게 지금 이 바구니 안에 있는 요게 다 해서 3만 원이에요? 네, 싸고 좋아요. 아, 그러니까 요게 지금 3만 원이라는 거죠? 네. 잠깐만요. 잠깐만. 아, 김PD. 네. 자, 가위바위보. 자, 안 내면 지금 거 가위바위보. 자, 졌으니까 쏘는 걸로. 원래 이런 거 형이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 PD님이 형이니까 나보다 PD님이 사는 걸로. 그래요? 네? 그래요. 콜? 이 양반이 계산할 거예요. 네. 좀 야무지게 좀 썰어주세요. 야. 촬영은 직전 네. 해먹을 생각에 들뜬 제작진. 먹어줘야죠. 이거 오징어 하나 넣어주세요. 푸르른 동해를 앞마당 삼아 일터 삼아 살아가는 주문진 시장 사람들. 주문진항을 오가는 어민들의 배가 만선으로 돌아오면 그들의 손과 발도 분주해지는데요. 사시사철 주문진을 지키는 터줏대감. 앞으로도 변함없는 정과 훈훈한 인심으로 주문진을 지켜나갈 겁니다.
아니 동생한테 네. 잘 얻어먹고 오셨어요? 아유, 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좀 싸우려고 그랬는데 네네. 죄송해요. 제가 못 싸워가지고. 네. 아니 그나저나 좌판 풍물시장이 있고 그 옆에 어민수산시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대단했어요. 네, 좌판 풍물시장은 아까 저희가 봤듯이 현대화 작업이 이루어져서 아주 네네네. 깔끔해졌고요. 네네. 어민수산시장은 아까 상인분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정말 1000% 자연산만 판매한다. 예.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또 우리 네. 이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점수를 매기면 100점 만점에 1000점이다. 1000점.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이제 두 분은 네네. 항상 보면 이제 먹는 아이템 나오면 유난히 좀 집중을 해서 초집중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좀 힘들어요. 배고파서. 네네네. 그러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네. 아니 그 아까 보니까 홍게 그 다리살이 꽉 차가지고 쭉쭉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여기에 그 홍게 내장에 뭐 밥 비벼 먹으면 명수 씨 같은 경우에는 한 뭐 밥 한 몇 공기 가능하시죠? 제가 그런 것만 본 게 네. 아니에요. 아까 그래요? 마산에서 오셨던 손님분 계셨잖아요. 네네. 우리 치매 걸린 어머님을 위해서 네. 홍게 사시고 도루묵까지 이렇게 쇼핑을 하시는 모습 보면서 좀 가슴 한켠이 찐했거든요. 이런 멘트는 다 빼버리시고 제가 네. 먹을 거에만 이렇게 너무 치중하는 모습들 너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마무리하시고요. 예. 어쨌든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네. 말을 두 분이 다 해주셨는데, 네. 근데 이제 보셨겠지만 시장 상인분들 얼마나 긍정적이십니까?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지만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오히려 저를 위로를 해주셨거든요. 네. 빨리 이 코로나19가 좀 진정이 돼서 정말 이 주문진 별미 저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좋은 저희도 말이에요.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요즘 이 답답한 도시를 좀 벗어나서 귀농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젊게는 30대층부터 네. 뭐 40, 50대층, 뭐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뭐 귀농을 많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숨막히는 도시를 벗어나서 네. 자연 속에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은 뭐 저희 같은 이렇게 뭐 회사원분들 네.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꿈꾸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 본능은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네. 말처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 영월에 있는 이 부부는요, 남다른 도전과 노력으로 일궈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달콤한 농장 이야기 만나러 영월로 떠나보시죠. 제2의 새로운 꿈을 위해 농촌에서의 삶을 택한 부부가 있는데요. 욕심을 부린다는 거는 제 능력 밖이기 때문에 자연에 순응하며 땀과 정직으로 꿈의 농장을 가꿔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보니까 정직한 만큼 어차피 결과는 돌아오게끔 되어 있으니까 정직과 정성으로 가꾸는 부부의 농장.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부부의 신귀농 백서를 함께 들여다보시죠. 요즘 과일 풍년으로 후끈하다는 영월군 김삿간면의 한 딸기 농장이에요. 제가 오늘은요, 이 보기만 해도 설레고 기분 좋아지는, 그러니까 딱 저 같은 존재죠. 딸기를 만나러 왔습니다. 붉은 빛깔 자랑하는 딸기. 요즘 떠오르는 영월의 보물이라는데요. 너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쁘니? 나보다 조금 덜 알기는 하지만 너도 참 예쁘다. 딸기 이쁘죠? 안녕하세요. 예, 아니 진짜 딸기가요. 일단 향이 좋고 너무 예뻐요. 자식같이 키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세영, 이면지 딸기 부부입니다. 딸기 귀농 부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영월에서 이 딸기 농사를 또 새롭게 도전해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언제부터 이 딸기 농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2019년 9월 1일에 정식을 해서요. 11월 9일 날 첫 출하를 했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딸기 농사를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귀농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요. 연애 시절 때 한번 놀러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 연애 시절 여행으로 찾은 영월은 참 아늑하고 편안했습니다. 어딜 가도 맑은 물이 있는 데다 푸른 산과 멋진 귀암절벽까지 모든 풍경들이 부부의 마음을 끌어당겼는데요.
그 인연으로 귀농을 결심하게 됐다고 해요. 사실 사모님은 좀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엄청 고민했죠. 처음에 딸기가 아니었고 다른 작물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남편이 또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제 뭐 교육이나 그런 걸 많이 다니면서 바뀌었어요. 작목 선택이 바뀌면서 저도 이제 그럼 딸기? 괜찮아.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니까 한번 해보자. 다른 작목에 비해 더 관심이 가고 애틋한 딸기였는데요. 이게 가장 귀농인들이나 귀촌인들이 힘들어하는 문제인데 그 주변 분들에 의해서 결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주변 분들을 너무 잘 만나가지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아직까지도. 아니 오늘도 사실 여기 어디 와 계시잖아요. 저희 멘토분이 지금 오늘도 와 계세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곳에 오신다는 그분. 이 어르신 덕분에 귀농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해요. 옆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뭔가 흐뭇해지실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저걸 해낼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농사도 안 지은 사람들이. 그게 사실 진짜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래서 거짓 이제 와서, 저도 여기에 딸기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뭘 와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걱정스러운 이제 그런 마음으로만 봤는데, 아주 두 사람이 하는 거 보면 너무 열심히 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만으로 이렇게 이화방이라 그러더라고. 1화방, 2화방, 3화방 이런데 벌써 2화방까지 해치우고 지금 3화방째 꽃이 이제 저렇게 필 정도고 새벽 한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1시 이래 일한대요. 서로가 이제 옆에 있는 저로서는 도리어 제가 더 흐뭇할 정도로 그렇게 도리어 제가 고맙다 얘기를 하고 싶어요. 농사의 농자도 모르던 젊은 부부의 도전과 노력. 낯선 새 보금자리에서 조금씩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부부가 딸기를 어떻게 키워내고 있는지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농장으로 출동했어요. 어떤 딸기를 따야 되는 거예요? 일단 딸기를 보시면 윤택이 나잖아요. 네. 그리고 이 꼭지가 뒤로 확 제껴진 애들. 따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그냥 살짝 이렇게 따시면 돼요. 이렇게요? 네. 오, 이렇게 땄어요. 따자마자 또 먹는 이런 맛이 있는 거죠. 과즙이 일단 되게 풍부해요. 이렇게 너무 맛있다. 그리고 딸기는 새벽에 따야 돼요. 왜요? 왜냐면 딸기가 낮에 따면 일단 수분을 많이 흡수한 상태고 낮에 덥기 때문에 좀 물른 경향이죠. 최상의 맛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수확의 과정과 노하우들. 꼼꼼함과 부지런함이 딸기의 달콤함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영월하면 포도나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렇게 영월에서 딸기를 재배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영월군의 시설 채소는 오이, 토마토, 고추 이 3가지로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겨울철에 농업인들이 소득이 될 만한 작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 딸기를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또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그리고 기후 변화에 좀 대응하고자 저희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겨울 딸기를 좀 육성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 딸기는 초기 투자 비용과 생산 기술 노하우 등 여러모로 부담이 큰 작목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부부가 재배에 성공하며 지역의 모범적인 사례가 됐다고 해요. 영월에서 딸기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지형적인 조건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석회 성분이 들어있는 지하수가 풍부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무르지 않고 먹었을 때 과즙도 풍부하고 그리고 단맛도 월등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교차가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선선한. 그래서 작물이 스트레스를 좀 받아요. 긴장을 하고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좀. 이게 좀 특이하네요. 과일은 그냥 무조건 곱게 귀하게만 키워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아야 더 맛있는 딸기가 나온다. 땅과 기후, 그리고 작물의 성질을 잘 이해하고 정성 들여 잘 돌봐 오래 건강하고 맛 좋은 딸기를 탄생시켰는데요.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니 반드시 보답이라도 하듯 참 잘 자라줬습니다.
남편 세영 씨가 수정이 불량인 꽃을 따 현미경으로 분석하는 중인데요. 딸기의 참맛을 탄생시키기 위한 과정 중 하나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딸기인지 품질을 좀 확인하실 수 있도록 검증의 시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네, 직접 눈으로 보는 게 다르잖아요. 네. 과일 수확에서 당도 측정 빼놓을 수 없죠. 이 시간만 되면 대부분의 농민분들이 긴장들 하시더라고요. 자, 오세영, 이면지 씨 부부의 딸기 당도는 과연? 지금 이게 13브릭스 나오네. 제가 또 확인을 해드릴게요. 어디 정확하게 맞는지. 아, 저 눈금에 딱 표시된 저 부분 13브릭스가 정확합니다. 여러분 확인되셨죠? 마을의 어르신들이 곧 바빠질 봄철을 맞아 고기 파티를 하고 계셨어요. 딸기 싫어하시는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식사하고 계시는구나. 고기 구워드리시는 날인가 보다. 아니 처음에 이게 젊은 부부가 들어와가지고 딸기 농사 진다고 했을 때 걱정 안 하셨어요? 왜 안 해요? 여기서 한 사람이 없으니까 네. 딸기를 누가 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 염려를 했죠. 여기 해가지고 어떻게 겨울 농사인데 특히나 연료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또 성공적으로 잘 해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올해도 한번 몇 번 갔다가 이렇게 어른들 같이 잡숫고 이랬어.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한우와 함께 부부표 딸기로도 기력을 보충해 드리는데요. 젊은 귀농 부부가 수확한 잘 익은 딸기를 정말 맛있게 드십니다. 먹어도 맛있어요, 그렇죠? 어르신들의 사랑 듬뿍 받는 딸기죠. 어르신, 딸기가 오니까 고기가 되게 무색해지네요. 지금 고기도 맛있는데 딸기 하도 맛있어가지고 우리가 한 8개째인지 하고 있어요. 갑자기 영월 한우가 역전을 당하고 말았네요. 고기랑 딸기랑 지금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아니, 난 딸기가 더 좋습니다. 딸기가 그렇게 좋으세요? 네. 겨울보다가 더 나아. 그래요? 네. 지금이 또 더 잘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농사 짓기 어려운데. 네, 어려운데 이분들은 네분이 아주 부지런히 일하시고 잘하시고. 아들 같게 느껴지시겠어요? 예. 수확의 기쁨만큼이나 어르신들과 정을 나누는 이 행복이 그 무엇보다 참 달콤한데요. 부부의 마음까지 알알이 잘 여물어가는 오늘입니다. 영월 딸기 앞으로 전국에서 제일 가는 딸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더욱 향기롭고 기름진 귀농 생활을 만들어가고 있는 딸기 부부. 수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떠나서 일단 애들이 커가는 성장 과정을 볼 때 희노애락 그 단어가 딱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월에서 딸기를 잘 키우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찾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왠지 기분이 좋아서 부부가 보여주고 들려준 행동과 말에서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진실하게 딸기를 키우고 있는지 제대로 느낄 수가 있었잖아요. 네, 정말 맞아요. 매사에 열심히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 부부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마을 네. 어르신들께서 이 두 부부를 이렇게 이뻐하는 게 아닌가 예. 생각이 드는데 그 고기 이제 한우랑 딸기가 나왔는데 사실 아시죠? 제 별명 고기환 딸기환 둘 다 제가 좋아하는 입장에서 야 이게 한우를 이게 먹다가 이게 뒤로 빼놓고 딸기를 네. 선택했다. 요거는 진짜 맛있다는 거거든요. 저 딸기 제가 한번 좀 딸기환으로서 좀 섭렵하러 좀 가봐야겠네요. 아유, 예. 저도 먹고 싶어지네요. 네, 네, 아까 그러니까요. 화면에서도 나왔다시피 영월이 이 시설 채소 부분 새로운 소득 장목으로 딸기를 육성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부부의 이 성공적인 수확으로 인해서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영월의 사과와 포도를 더불어서 이 새로운 특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6시 5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클로징이다 오프닝이다 항상 코로나19 소식으로 우울한 소식만 전해드리면서 이 봄에 대한 소식을 제대로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이 봄이라는 계절이요. 봄꽃을 많이 깨우고 있었어요. 맞아요. 네, 여수 오동도로 가시면요. 이 동백꽃이 만개해서 그야말로 꽃 대고를 이루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역시 뭐 봄하면 봄꽃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오동도에 가면요 동백꽃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동백꽃 군락지에서 멋진 셀카 남길 수 있고요. 또 동백꽃차도 마셔볼 수 있고 동백꽃 화과자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봄의 전령사 동백꽃의 붉은 향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차가운 기온을 뚫고 피어나는 붉은 여심. 그 거스를 수 없는 숙명을 이름에 담은 꽃, 동백의 세상이 열렸습니다. 여기 딴 세상 같아요. 완전히 딴 세상이 지금이 굉장히 좋은데. 사시사철 언제든 보고 즐길 수 있는 동백 제품도 있지만 꽃은 역시 제철에 보는 게 제맛. 남도 땅 동백의 매력에 빠져볼까요? 관광객들이 첫손 꼽는 여수 대표 힐링 스팟 오동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동백꽃이죠. 이 멋진 풍경을 놓칠 수 없어 눈길을 뚫고 먼 길 달려오셨다는 이분들. 우리가 시기를 잘 맞춰 본 것 같아요. 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을 때.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여수 처음 와봤거든요. 진짜 머리털 나고 처음 왔어요. 근데 정말 울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와보니까 너무 잘 왔구나. 가슴이 뻥 뚫린다 그럴까? 대지의 기운이 봄을 향해 가는 계절, 봄 마중의 백미라는 별명처럼 올해도 오동도 동백꽃은 겨울의 끄트머리에서 여심을 유혹합니다. 이 순간 빠질 수 없는 건 역시 사진. 동백꽃 피는 이 타이밍을 잘 맞춰오면 동백꽃으로 한껏 멋을 내고 멋지게 한 컷 제대로 건질 수 있죠. 이렇게 활짝 핀 것은 처음이에요, 오늘이. 활짝 올 때 보면 저 있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왔거나 했는데 오늘 추워서 갈까 말까 하다 왔는데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동백꽃이 활짝 폈어요. 동백꽃 피는 게 재밌고 신기했어요, 진짜로 보니까. 3,500여 그루 동백숲 안쪽에 자리한 동백정원은 오동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주인장이 2대째 이어오는 오동도의 명물.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주인장이 특별히 추천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동백차입니다. 이제 겨울에 핀 동백꽃을 발효를 해가지고 1년간 숙성을 해가지고 차로 만든 거예요. 여기 이제 오동도가 워낙 동백꽃이 유명하다 보니까 동백차를 드시면 또 기념으로도 남고 되게 다른 데서 맛볼 수 없는 차라서 되게 좋아하세요. 동백 이제 씨를 이용해서 옛날부터 동백 기름이 유명하니까 그걸 이제 에센스로 화장품으로 만든 게 있고 이제 수분 크림이나 또 폼클렌징 동백 씨로 인해서 이제 마스크팩까지 만들어져 있고 또 저희들이 만든 건 이제 동백 비누라든지 동백꽃 사탕, 젤리 그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매년 11월 꽃봉오리를 맺기 시작해 3월이 되면 만개하는 오동도 동백꽃. 당신만을 사랑한다며 영원한 사랑을 속삭이지만 꽃이란 건 모름지기 피면 지게 마련. 그래서 이 곱디고 온 동백꽃을 365일 눈으로 맛으로 즐길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동백꽃을 모티브로 한 빵입니다. 네, 괜찮아요. 담백하고 고소하고. 꽃 모양도 예쁘래서 달자고 좋네요. 오늘 동백꽃을 보러 갔다 왔는데요. 진짜 좀 저기 막 이렇게 핀 꽃이 있었고 좀 몽우리진 꽃이 있었었는데 진짜 실제 꽃처럼 예쁘네요. 빵이. 네, 모양이 예쁘니까 맛도 좋겠죠? 만주에서 양갱, 화과자까지 100%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빵의 첫 번째 포인트는 동백꽃을 꼭 닮은 곱디고운 자태. 여수하면 딱 떠오르는 게 동백꽃이어서 저희 동백 화과자를 동백빵에 접목을 시켜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과자를 동백꽃 모양으로 만들어서 동백색을 입혀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쫄깃한 찹쌀 반죽을 한 송이 크기로 떼어 모양을 낸 후 특제 앙금을 듬뿍. 이 앙금이 화과자 맛을 결정한다네요. 보통 앙금 생각하시면은 화과자를 생각하고 앙금을 생각하면 달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희 거는 구운 아몬드를 넣어서 일단 식감이 이게 떡의 단맛을 좀 잊혀주죠. 그러니까 입속에 딱 넣으면 달다는 생각보다는 약간 고소하다는 맛이 좀 많겠습니다.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길로 모양을 더해 꽃송이가 완성되는 사이 준비되는 이 시럽의 정체는 붉은 꽃잎을 담당할 딸기 시럽. 뒤집은 꽃 반죽에 시럽을 묻힌 후 완전히 굳혀줍니다. 모양이 망가지지 않게 조심 또 조심. 그런데 이 노란색은 대체 뭐죠? 여기 동백꽃 화과자 위에 수수를 놓는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다. 노란 앙금으로 활용 점정을 찍어주면 드디어 동백꽃빵 완성! 이제 여수 동백꽃빵으로 사시사철 동백의 매력을 만나보세요. 또 다른 동백꽃을 만나기 위해 찾은 전남 광양 땅. 천년 역사의 동백나무가 반기는 광양 백계산 동백림입니다. 여기 오게 되면은 물론 동백꽃도 군락을 이루어가지고 예쁘지만은 오는 길이 너무 예뻐가지고 같이 뭐 대화를 하는 상대가 있어도 좋고 혼자 와도 아주 호쩌다니 걷기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이제 눈이 와가지고 너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일부러 여기 찾아왔습니다. 유난히 포근했던 겨울의 끄트머리에 찾아와준 반가운 눈 손님이 동백림을 감싸 안습니다. 덕분에 새하얀 눈 속에서 빛이 나는 동백의 붉은 기운. 이게 바로 겨울 동백의 진짜 매력이겠죠. 천년 동백림 초입엔 또 다른 행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소망의 샘인데 이 물을 마시면서 한 가지 소원을 빌면 소원이 꼭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소원이 이뤄진다는 이 터는 신라의 고승 도성국사가 왕건의 삼국통일과 고려 건국을 예언했던 곳. 천년 전 도성국사는 이 터에 옥룡사란 절을 세웠고 땅의 길을 보하기 위해 수천 그루의 동백을 심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도성국사께서 37세 때 들어오셔가지고 72살에 열반에 드실 때까지 공부했던 터입니다. 도성국사의 그 옥룡사의 가람터입니다. 1878년 고종 15년 때 전소가 돼서 오늘날 이렇게 터로 남아져 있고 마치 새의 둥지를 감싸한 듯 사찰터를 감싸안은 천년의 동백숲. 그 귀한 가치를 인정받은 광양 백계산 동백림은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인 1974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3년 후 옥룡사지터에선 도성국사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약 10년간에 걸쳐서 발굴 조사한 끝에 97년도에 석각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석각이 도성국사 걸로 추정하고 98년도에 8월 3일 날 국가사적 407호로 지정된 유서 깊은 터입니다. 올봄 천년의 겨울을 꿋꿋이 이겨낸 광양 동백림에 가면 그 신비로운 역사의 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강원도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 신속하게 역학조사와 이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춘천시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2명이나 나오면서 시민들이 크게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증상도 증상이지만 네.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이 전염 속도가 빠른 부분이 아마 많은 분들을 좀 공포에 떨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중요한 건 집 밖에 나가면 그 확진자나 뭐 접촉자가 그렇죠. 언제 어디서 뭘 터치를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더 무서운 건요. 네. 사실 집안도 아주 안전하지만 않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분들 중에 누군가는 외출을 분명히 할 테고요. 맞아요. 그분께서 누구와 접촉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네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방역 활동을 더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인 춘천에서는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지금 화면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청정 지역이던 강원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하루에만 5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춘천 강원대학교 병원은 확진 환자를 태운 춘천시 보건소 구급 차량이 도착합니다. 청정 지역인 강원도까지 뚫렸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이 오는 이맘때 정적만이 감도는데요. 춘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되면서 거리는 겨울보다 더 얼어붙었습니다. 확진자가 머물렀던 감염 발생 위험 지역을 폐쇄하고 신속하게 감염자 관리에 들어갔지만 춘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 작업을 통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하게 불 켜진 상가에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없으니 그야말로 개점 휴업 상태인데요. 코로나19에 대비해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손님들의 끊긴 발걸음을 다시 불러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오전에 그게 발표가 되면서 주말에 손님분들이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 많은 곳을 좀 피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손님분들이 이번 주말에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춘천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외지인들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여행도 오시고 놀러 오시는데 이제 그런 손님분들도 많이 안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활력을 잃은 시장 골목. 예전 같았으면 손님들로 줄을 지었던 맛집들도 조용하긴 마찬가지인데요.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 매출이 떨어지는 건 당연지사겠죠. 그럼요. 많이 줄었어요. 한 80%? 80%, 90%? 거의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토요일부터 아주 완전히 없어요. 손님이.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식당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전체 휴업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굳게 닫힌 자물쇠가 마치 꽁꽁 얼어있는 시민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은데요. 어쩌다 찾은 손님들도 닫힌 문 앞에서 되돌아갑니다. 춘천 확진자가 다녀간 버스터미널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는데요. 시민들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춘천 대구 노선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터미널 전체에 방역을 실시했지만 터미널 이용객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터미널 이용객이 하루에 약 한 6,500여 개에서 7,000명 정도가 그 이동을 했었는데 여행객이 이동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 2월 10일 대비 어제 통계로다가 한 2,200명 정도로 그렇게 감소를 지금. 수많은 여행객들로 북적이던 터미널. 평소 예약 없이는 타기 힘들었던 공항버스도 코로나19의 여파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전에 지금 방학 기간이라 지금 거의 지금 이게 28석 차인데 거의 차서 다녔어요. 예전에는 방학 기간에는 거의 예약을 안 하면 못할 정도로 그렇게 손님이 많았는데 지금은 하루 운행해봤자 한 10명에서 20명 사이? 그러니까 2번 갔다 왔을 때 그러니까 한 번에 10명 이상 태우기가 거의 없어요. 10명 이상 타는 게. 시내에서 시민들의 발이 돼주던 택시 역시 멈춰있기는 마찬가지. 힘들지요. 그래도 승객이 엄청 한 반 이상 줄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 택시업계는 나름의 강구책으로 춘천시 전 택시 차량에 대한 소독과 방역 작업을 실시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나섰습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 지부 사무실, 지부에서 그 소독하는 걸, 손 소독하는 걸 줘갖고 차 안에다 비치려서 우리도 바르고
손님들도 다시면 이제 또 때로는 거기서 이제 소독을 하시고 뭐 우린 또 개인적으로 또 뭐 마스크나 이런 걸 다 준비하고 일단 서로가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거니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도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양구군과 타 지역을 잇는 시외버스 터미널. 보건소와 군청 직원들이 승하차장에 상주하고 있는데요. 평소처럼 들어오는 버스,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노선입니다. 춘천에서 춘천 들려서 서울로 갑니다. 양구 읍내로 들어가려면 무조건 카메라 앞에 한 번씩 서야 합니다. 체온을 확인하는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보호소에서 유입 차단을 위해서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의 이제 체온 지금 체크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예방 차원에서 이제 방역 활동을 했는데 춘천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는 좀 더 이제 소독이라던가 방역이나 또 이제 여러 가지 관리 교육들에 더 지금 집중적으로 전 직원이 다 투입되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내리자마자 소독약을 들고 버스에 오르는 직원들. 손잡이부터 좌석 구석구석까지 곧바로 소독이 이루어집니다. 전염성 강한 만큼 방심은 금물. 타지에서 양구의 지역에 들어오는 버스에 대해서 애들이 지금 손잡이나 그다음에 안전띠 부분, 사람이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3일 전부터 대책본부 운영해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좀 더 긴장되시겠어요? 그럼요. 타지에서 지금 가까운 곳에서 그런 확진자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장병의 외출 외박, 휴가 면회까지 모두 통제된 상황. 국군 장병들이 주 고객층이던 양구군의 번화가는 더욱 한산해졌습니다. 생계를 위해 문을 열기는 했지만 이곳 역시 대부분 개점 휴업 상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길 바랄 뿐입니다. 보통 군인분들 많이 오시죠. 이제 병사분들이랑 간부님들 있으시고 지금 거리 보시면은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양구는 주가 군인인데 군인이 없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 먹고 사는 게 걱정이죠, 사람들이. 사실 접경 지역은 코로나19의 확산이 가속화되기 전부터 상권이 근근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주 고객층이던 군인과 지역 주민까지 외출을 자제하게 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90%가 군인, 10%가 거의 그냥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해요. 아프리카 열병이 먼저 터지고 그다음에 코로나도 터지고 그래서 많이 영향이 지금 매출이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로 나와요. 예방을 넘어선 공포는 지역 상권을 급격히 마비시켰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당장 살 길이 막막할 정도. 이용객과 상인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상가가 밀집된 밀폐 공간은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전체 소독을 시행합니다. 매일 아침 9시 반부터 1시간 반 정도 해가지고 총 4개의 공간에 나눠가지고요. 2개조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전에는 전체 방역을 방금 보신 것처럼 하고 있고요. 또 오후에는 2시에서 3시 사이에 부분 방역을 해가지고 분무기로 가지고 통로라든가 그다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방역 활동을 하고 손 소독제도 비치했지만 낮 시간에도 손님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은 손님보다 가게 주인이 더 많은 상황. 아예 잠정 휴업을 결정한 점포들도 보입니다. 그나마 문을 연 가게들도 춘천의 중심가가 공포와 적막 속에 멈추게 할 수 없어 자리라도 지키자는 심정으로 나왔다는데요. 어서 건강한 쇼핑몰로 돌아오길 바랄 뿐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래도 이제 여기 위에 명동이라는 상권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는 좀 손님들이 많이 이제 쇼핑하러 오고 그런 곳이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거의 뭐 90% 이상 줄었을 정도로 손님들이 많이 없죠. 같은 시각 춘천의 어느 마트 한편에선 배달 준비가 한창입니다. 자가 격리자들을 위한 지원 물품을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전달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품 전달도 간접적으로 이뤄집니다. 저희가 미리 전화를 드린 후에 방문하고 집 앞에서 놔드리고 저희가 오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방역부보다는 이제 오늘 비가 와서 비옷을 입고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사전에 연락은 다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다 홍보가 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생필품을 지원하는 겁니다. 아직 확진 여부는 모르지만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관계자들.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똘똘 뭉쳐 바이러스를 차단하고자 하는 국민들. 이 모든 노력이 어서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나라가 너무 그 전염병 때문에 힘들고 그런데 뭐 소상공인분들이나 뭐 저희나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뭐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잘 지켜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도 그 국가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만 잘 함께 해주시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찰들도 허위사실 유포나 마스크 관련해서 매점 매석, 중고나라 물품 사기에 대해서 열심히 단속하고 있으니까 일반 국민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응원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또 분장병까지 지금 완전 통제되다 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빨리 해결이 돼서 앞으로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좀 더 활력을 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위생은 철저히 하고 손소독제도 다 이렇게 시장에서 배포해 주셨으니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쨌든 잘 이겨봅시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으로 일상이 공포로 다가온 지금. 힘든 때일수록 서로를 위한 배려와 관심, 응원이 필요합니다.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맞서는 의료진 여러분 고맙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일선 공무원 여러분 힘내세요. 다시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 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을 모아서 방역 지침을 잘 따라야겠습니다. 저희 모두도 오늘부터 손 소독 더 철저히 하고 네. 마스크 착용 필수화하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나라가 참 IT 강국이구나 하는 걸 느껴요. 네. 요즘 스마트폰 보면 이제 실시간으로 그 관련 정보들이 쏟아지는데 반면 가짜 뉴스, 거짓 뉴스, 검증되지 않은 이런 소식들이 막 쏟아지기 때문에 이런 건 오히려 방역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자, 강원도민 여러분, 이 무수히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확한 정보들만 좀 건별하셔가지고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일선에서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김기현 리포터가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일단 뭐 제가 서두에 긍정 백신, 희망 백신 전해드린다고 했는데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흔히 숨길 수 없는 걸 세 가지 딱 얘기하는데 보통 사랑, 가난, 재채기 얘기하죠. 네. 근데 요즘 시국에서는 재채기는 좀 숨겨줘야 됩니다. 기침 예절, 그리고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 사용하는 거. 마스크 사용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두 분께서 클로징에서 얘기를 해주실 거고. 네. 어쨌든 기본 위생 수칙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요즘 정말 꿈에서도 나올 정도로 이 코로나19 확산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이 이제 의무 아닌 의무, 정말 필수가 됐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데만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지킬 사항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숨이 막힌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내려서 코에 걸치거나 하는 등의 행위, 그리고 안면이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만지는 등의 행동은요, 사실 예방 효과를 많이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 앞면에는 가장 오염도가 심하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만지면 안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네. 그리고요, 또 마스크를 벗을 때도요, 직접 만지기보다는 끈
번만 만져서 벗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마스크를 벗은 후에도 깨끗하게 30초 이상 손 씻기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알려드린 마스크 제대로 착용법 잘 숙지하셔서 개인 위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밝은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